힘과 운동. 첫 번째 가속도의 법칙. 우리가 앞에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에서 배웠다 그자. 시그마 F는 ma. 자,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지난 단원에서는 이제 어떤 물체가 가속도가 뭐 4m/s 제곱 오른쪽 플러스 요런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 요걸로 이제 등가속도 운동한다면 얘는 1초에 4m/s씩 오른쪽으로 속도 변화가 생길 거다 하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운동의 기술을 이제 했지. 자, 그러면 이제 요번 단원에서는 이거를 힘으로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자, 2kg의 물체가 오른쪽으로 힘을 10N, 왼쪽으로 힘을 2N 받게 되면 얘가 어떤 가속도로 운동을 하게 될까? 자, 일단은 힘을 받아야 그 힘을 받는 방향으로 가속도가 생겨서 속도가 변하게 된다 이거죠. 그게 이제 R자 힘, 시그마 F. 그 물체가 받는 힘이 적어도 2개 이상. 보통의 경우에 2개 이상이겠지. 그럼 2개 이상의 힘을 받으면 그 힘을 다 더한 결과가 요 합력, R자 힘이라고 그런다 했지. 자, 당연히 이 R자 힘이 0이다. 힘의 평형 상황. 힘의 평형 상황이 되면 얘는 가속도가 0이기 때문에 정지가 아니야. 등속도 운동하게 된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동일해야 한다 맞지? 크기도 방향도 변하지 않고 항상 동일해야 할 수 있는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 그러면 가속도를 만들어주는 물리량인 이 시그마 F, R자 힘이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면 동일하면 그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 할 거다 이거지. 그래서 가속도를 구할 때 그 물체가 받는 R자 힘을 질량으로 한번 나누어 주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n분의 시그마 f 요게 가속도다. 자, 그래서 그 밑에도 보면 얘는 이제 두 가지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질량이 일정한 경우에 질량이 같은 동일한 물체를 힘을 다르게 줘서 가속을 시킬 때는 그러니까 힘에 비례해서 가속도가 증가한다 이거지. F를 줬을 때보다는 2F, 2F보다는 3F 가속도가 2배, 3배 증가한다 이거죠.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어진 정도,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요 기울어진 정도가 가속도를 결정하니까 가속도가 A에서 2A, 3A 이렇게 증가한다 이거죠. 오케이. 밑에도 이번에는 힘이 일정한 경우 F를 동일하게 줬을 때는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가 F가 동일하면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가 작아지니까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 관계. 그래서 M과 A를 곱한 걸 우리가 시그마 F라고 한다 이거지. 자, 그래서 여기도 그래프도 보면 속도 시간 그래프 기울기에서 질량이 M일 때 가속도가 A였다면 질량이 2M일 때는 가속도가 2분의 A, 질량이 3M일 때는 가속도가 3분의 A 이렇게 표현될 거다 알겠죠? 오케이. 그 뒤에 가서 이제 어떤 힘을 받는 물체가 질량이 얼마라면 가속도가 얼마다 요 계산을 이제 추가로 하게 되면 가속도만 알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알겠죠? 오케이. 시그마 F는 MA이고 연습하는 문제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두 물체 A, B를 속력에 따라 나타낸 것인데, 자, 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 통해서 A가 B보다 가속도가 2배 더 크구나. 2배 더 가파르게 기울어져 있다 맞지?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각가지 경우에 대해서 1번은 힘의 크기가 같을 때, 그러면 같은 힘을 받았을 때 F는 시그마 F 소리죠. 시그마 F는 MA. 그러면 힘을 동일하게 받았을 때 질량이 크면 가속도가 잘 안 만들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A가 B보다 가속도가 2배인 이유는 반대로 A보다 B가 질량이 2배 더 커서 그래서 1대2다. 오케이. 다음 2번도 질량이 같을 때 이번에 A, B의 질량이 같은데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몇 대 몇이면 이렇게 그러면 가속도가 2배 더 큰다는 것은 힘을 2배로 많이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A가 B보다 힘을 2배로 많이 받았으니까 가속도가 2배 더 크다. 2대1. 오케이. 밑에 유형 분석 1번. 자, 연직 방향의 운동이 나왔는데 우리가 수평 방향 운동에서는 중력이 물체의 운동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래서 중력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계산을 했는데 연직 방향 운동이 되면 반드시 중력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2kg이니까 무게는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은 20N. 자, 그러면 이 내가 주고 있는 F와 20N을 같이 고려해서 시그마 F를 찾고
이 시그마 F를 질량으로 나눠서 이 물체가 어떤 가속도로 운동할지 가속도를 찾는다 이거지. 오케이. 자, 힘을 3시간 구간으로 나눠서 주고 있네. 자, 일단은 먼저 30N을 0에서 2초 동안. 자, 그러면 일단 그림을 여기 좀 그려볼게요. 자, 얘가 30N을 받고 있는 게 0에서 2초까지니까 위로 30N 받고 항상 중력은 고려. 아래 방향으로 중력 20N 받고. 그러면 얘는 합력을 위로 10N. 근데 질량이 2kg이라 했으니까 2kg이 10N 받으면 가속도는 힘을 받는 방향으로 나눠서 질량을 나눠서 5m/s 제곱으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 그럼 이제 가속도가 나왔으니까 바로 시간 잡읍시다. 자, 지금 요게 0초일 때 모습이고 2초일 때까지는 이렇게 유지가 된다 했으니까 2초일 때 모습 그리고, 자, 그러면 2초일 때까지 가속도 5로 등가속도 운동했으니까 속도가 10m/s 되었을 거고, 그러면 정지에서 10m/s, 평균 속도 5m/s로 2초 이동했으니까 10m.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상황은 이제 힘을 20N, 20N을 2초 동안 줬다 맞지? 자, 힘을 20N 주면 얘가 받는 중력이 20N이니까 힘을 20N 똑같이 주면 얘가 받는 시그마 F가 지금 0인 상황이다 맞지? 자, 시그마 F가 0인 상황이니까 얘는 가속도가 없다, 즉 등속도 운동. 자, 그러면 속도가 10m/s 붙어 있으니까 이 10m/s로 꾸준히 등속도 운동을 2초 동안 추가로 한다 이거지. 그러면 4초까지로 보면 얘는 10m/s로 2초 동안 이동할 거니까 20m 더 올라가서 속도는 유지가 돼 있겠죠. 10m/s.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힘을 주는 게 여기 그래프에서 0이죠. 그러면 4초에서 6초까지 0N을 준다는 소리니까 위로 힘을 안 주고 아래로 중력만 받는다는 소리다 맞지? 그러면 2kg 물체가 아래로 20N 힘을 받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중력만 받는 물체는 가속도 G, 아래 방향으로 10m/s 제곱. 자, 그럼 이제 4초일 때 모습이 위로 10m/s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10, 요걸로 이제 2초 추가 주면 된다 맞지? 자, 근데 항상 가속도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가 돼서 느려지는 경우에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점이 반환점. 자, 그럼 반환점까지 몇 초 남았는지 확인하고, 속도가 10이니까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면 1초. 그러면 1초 후에 반환점을 찍을 거고, 그럼 그게 5초일 때겠지. 우리가 보는 게 6초일 때까지 봐야 되니까 1초 후에 반환점을 찍으면 다시 1초가 더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오겠다 이거지. 그러면 1초가 더 지난 6초일 때 모습은 4초일 때의 위치랑 같고 속도의 방향만 반대로 음으로 10m/s로 바뀌어 있을 거다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게 반환점이 됐고, 반환점까지의 상황이 1초 동안 10m/s에서 정지 찍으면서 올라갔으니까 평균 속도 5m/s로 1초. 그러면 5m 올라가겠네. 그러면 총 이동 거리를 물었으니까 10m 올라가서 20m 올라갔다가 5m 갔다가 다시 5m 돌아오면 총 이동 거리는 40m다. 오케이. 다시 1번. 자, 수레와 그 다음에 수레에 줄을 올려서 두 번 이제 끌어당기면서 이제 실험을 하는데 힘은 똑같이 주고 있다 맞지? 자, 같은 힘을 줘서 이제 당길 건데 수레에 줄을 올리면 질량이 커질 거니까 그 가속도가 덜 나오겠네. 그러면 수레와 줄을 올린 수레의 가속도를 비교해서 질량을 비교해 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은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모습에서 그 물체의 운동 가속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어요. 얘도 보면 이제 수레만 당길 때 0초, 0.1초, 0.2초 하는 거 보니까 일단 0.1초 간격. 자, 0.1초 간격으로 물체의 운동을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수레만 당길 때 위치가 처음에 얘는 0, 그 다음에 4cm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좀 더 이동을 해서 점점 빨라질 거니까 같은 시간 간격이라도 이동 거리가 크겠지. 위치가 4에서 12가 됐으니까 8cm. 그 다음에 또 좀 더 커지면서 12에서 24가 됐으니까 12cm. 자, 일단 이 같은 시간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을 때 구간의 길이는 항상 일정하게 증가한다 했어요. 4에서 8, 8에서 12. 그러면 지금 4cm씩 증가하고 있다 맞지? 자, 그러면 요 4cm씩 증가하는 그 이유가 각 구간에서 이게 이제 지금 0.1초 간격이지.
구간이 전부 다 0.1초 간격인데 각 구간에서 평균 속도를 찍을 때도 확인해 보면 요게 첫 번째 구간에서 평균 속도를 찍을 때 모습이고 두 번째 구간에서 평균 속도를 찍을 때 모습이라면 이 평균 속도 사이의 시간 간격도 0.1초가 될 거다 이거지. 그러면 0.1초 만에 평균 속도가 이만큼 증가했다 해서 가속도를 찾을 수 있을 건데, 자, 시간 간격은 문자로 t로 두고 그 다음에 얘들 가속도는 a라고 하죠. 자, 그러면 0.1초라는 시간 간격을 t로 뒀으니까 평균 속도, 첫 번째 평균 속도가 v1이고 두 번째 평균 속도를 v1에 대해서 표현해 보면 v1 플러스 at만큼 증가하겠죠. 가속도의 0.1초 시간 지난 모습이니까. 그리고 각 구간의 길이는 v1으로 t초 이동한 거고 두 번째 구간은 v1에서 at만큼 빨라진 속도로 t초 동안 이동한 거니까 v1t 플러스 at 제곱. 자, 세 번째 구간도 마찬가지야. 세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를 찾으면 v1에서 at가 한 번 더 더해져서 v1 플러스 at에서 v1 플러스 2at가 될 거고 거기에 t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v1t 플러스 2at 제곱 이렇게 될 거다 이제. 요 결과가 4, 8, 12 4씩 증가한다 됐으니까 자 v1t에서 at 제곱 증가한 게 v1t 플러스 at 제곱 여기서 다시 at 제곱만큼 증가한 게 두 번째, 세 번째 구간의 길이니까 지금 증가하는 양 플러스 4cm가 at 제곱을 의미한다 이죠. 그래서 가속도 a를 구해보면 t가 지금 0.1이니까 0.1의 제곱으로 나누면 100을 곱하는 거다 맞지? 400cm/s 제곱 또는 402 4m니까 4m/s 제곱 요게 이제 얘 가속도다 이거지. 자, 그러면 비교를 해야 되는데 추를 올려놓고 실험을 하니까 0에서 2 그러면 2m 같고 2cm 같고 그 다음에 2에서 6 4cm 그 다음에 6에서 12 6cm. 그러면 각 구간의 길이가 이번에는 4씩 증가하는 게 아니고 2씩 증가하죠. 그러면 플러스 2가 at 제곱 두 번째 실험에서 at 제곱을 의미할 거니까 a가 2m/s 제곱으로 4m/s 제곱에서 절반으로 줄었다 맞지? 그러면 똑같은 힘으로 당기는데 물체의 가속도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얘기는 반대로 질량이 2배가 되었다. 그러면 수레의 질량보다는 수레의 추를 올렸을 때의 질량이 2배 더 크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추와 수레의 질량은 1대1일 거다. 오케이. 그림 가는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수평인 얼음판 위에서 학생 A와 학생 B가 서로 밀고 밀리고 있다 맞지? 자, 마찰을 무시할 수 있다 했으니까 A가 B를 밀고 그 작용과 반작용으로 B도 A를 밀고 그러면 작용 반작용 관계인 이 두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맞지? 자, 그러면 A는 왼쪽, B는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크기의 힘을 받고 있는데 질량이 다르겠지? 질량이 다르면 가속되는 정도, 가속도가 다를 거다. 자,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면 0초부터 0.4초까지 두 사람의 속도가 변하고 있다 맞지? B는 오른쪽, A는 왼쪽으로 밀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속도로 이제 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기울기, 가속도. 자, B는 0.4초 만에 6m/s 증가했으니까 B의 가속도는 15m/s 제곱. 자, 그 다음에 A의 가속도는 뒤로 밀렸으니까 음이긴 할 거야. 0.4초 만에 4m/s 속력이 증가했으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10m/s 제곱. 자, 일단은 같은 힘을 받은 두 물체, 두 사람의 가속도가 3대2네요. 그러면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질량이 작다는 얘기니까 반대로 질량은 2대3이다. 그럼 B가 2고 A가 3이다. 그죠? 근데 B의 질량이 50kg이라 했으니까 A의 질량은 그거의 1.5배, 75kg이다. 그죠? 그래서 기니디 보면 기억 0.2초일 때 A의 가속도의 크기는 A의 가속도 그냥 물은 거죠. 10m/s 제곱 맞고. 그 다음 니은 0.2초일 때 R자임의 크기는 R자임은 지금 A나 B나 크기가 같다. 그럼 둘 중 누구라 불러도 상관없다. 지금 B가 A보다 크다 했으니까 얘는 틀렸고 작용 반전 관계지. R자임 크기를 구해보면 B가 기준으로 하자. B가 50kg인데 50kg을 15m/s 제곱으로 가속시키니까 얘가 받는 힘은 750N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디귿 A의 질량은 75kg입니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디.
유형 적용 1-3번. 자, 그림과 같이 기준선 P에 정지해 있던 물체 A의 수평 방향 크기가 F인 힘 작용하고. 자, 그림 보면 이제 힘 질량이 다 나와 있는데 A는 질량이 EM인데 F 작용하고, B는 질량이 M인데 EF 작용한다, 맞지? 자, 어떤 물체가 받는 힘이 지금은 하나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요걸 그냥 R자 힘이라 생각하면 되겠어. 받는 R자 힘을 그 물체의 질량으로 나누어 주면 가속도가 나오죠. 자, 그러면 가속도를 비교해 보면 A의 가속도는 2m분의 F, B의 가속도는 F는 2배인데 질량은 절반, m분의 2F. 그래서 4배 되는 가속도다 이거지. 자, 그러면 A는 가속도 A로 가속된다면 B는 가속도 4배로 4A로 가속되겠다. 자, 요걸 말로 조건을 줬으면 이제 앞에 1-2단원 문제고, 지금 1-3단원에서는 힘과 질량을 이용해서 요 가속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배운 대로 운동의 기술로 문제를 푼다 해가지고. 자, A랑 B가, 일단 A는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기준선 P를 통과해서 어느 정도 가속이 됐어요. 그러면 속도가 붙었겠지. 이 상태로 기준선 Q를 지나면서 B와 동시에 이제 출발. 자, B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아무래도 A보다는 지금 안 좋은 조건으로 출발을 했는데 B는 그 대신 가속도가 4배 더 크지. 그래서 기준선 R을 동시에 통과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결국 같이 출발해서 기준선 Q를, 같이 기준선 R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두 물체는 같은 거리를 이동했네. 그래서 평균 속도가 같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일단 속도를 좀 정해 봅시다. B는 정지, A는 요 Q를 지날 때 속도를 V로 임의로 잡아보자. 자, 그리고 가속도가 우리가 B가 A보다 4배 더 크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B의 속도 증가량이 A의 속도 증가량보다 4배 더 크다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러면 A는 속도 증가량을 X로 준다면 그와 같은 시간 동안 가속된 B는 속도 증가량을 4X 줄 건데, 처음에 B는 정지였지. 그러면 온전히 4X가 얘 속도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했던 평균 속도 Q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평균 속도가 두 물체가 모두 같다 이거죠. 그러면 A는 처음 나중 속도 됐을 때 V 플러스 V 플러스 X, B는 처음 나중 속도 더하면 4X, 이게 서로 같다 이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X가 3분의 2V. 자, 그러면 A는 마지막 모습이 3분의 5V다 하면서 이제 각 지점을 통과할 때의 속도를 V로 통일을 했다, 맞지? 문제 하나로. 자, 그러면 이제 D1과 D2를 비교하라 하는데 D1과 D2는 다 A의 이동거리다, 맞지? A가 0에서 V를 찍으면서 이동한 거리, V에서 3분의 5V를 찍으면서 이동한 거리. 자, 그러면 이동 거리의 B인데 결국 A는 등가속도 운동이잖아. 그러면 세 번째 공식 쓰지 뭐, 거리니까. 그러면 2AS가 그 물체의 속도 제곱의 변화량을 만들어준다 그런 게 세 번째 공식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물체 하나, A 하나로 비교할 거니까 두 구간을, 자, 가속도는 동일한 두 구간이다, 맞지? 근데 구간의 길이가 달라서 속도 제곱 변화량이 다르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속도 제곱이 A는 처음에 0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V니까 V제곱, 세 번째는 3분의 5V니까 9분의 25V제곱. 그러면 속도 제곱의 증가량, 변화량이 첫 번째 구간에서 V제곱 증가했고 두 번째 구간에서 9분의 16V제곱 증가했고, 근데 가속도가 동일한 상황이니까 요 속도 제곱의 증가량 B 자체가 얘들의 가속 구간의 길이의 B다 이거지. 그러면 9대 1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D1분의 D2가 있으니까 9분의 16. 그림은 수평면에서 4m 떨어져 정지해 있는 두 물체 A, B가 동시에 F라는 힘을 똑같이 받으면서 각각 마주보고 오고 있다, 맞지? 자,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질량이 3kg, 1kg, 3대 1이다, 맞지? 그러면 같은 힘을 받으면 가속은 B가 A보다 3배 잘 될 거다. 자, 그러면 A의 가속도가 스몰 a라면 B의 가속도는 3a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근데 두 물체가 모두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지. 자, 가속도가 3배라고 3배 빠른 건 아니야. 자, 3배 빠른 건 아닌데 가속도가 3배 더 크다는 거는 어떤 한 물체가 속도가 v 증가했을 때 다른 한 물체는 속도가 3배로 많이 3v 증가한다는 거지. 속도 변화량이 3배다 그런 거야. 근데 처음에 두 물체가 모두 속도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면 이 속도 변화량 자체가 그 물체들의 속도가 되겠죠.
그러면 속도 변화량이 3배 더 크다라는 말이 속도가 3배 더 빠르다 말하고 같은 말이 된다 그지. 그래서 정지 상태에서 두 물체가 출발했기 때문에 두 물체는 항상 A보다 B가 3배 더 빠를 거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한 물체가 3배 계속 더 빠르다면 이동 거리도 3배 더 길 거니까 결국 이동 거리 변이도 A보다 B가 3배 더 클 거다 이렇게 갈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두 물체가 1초 뒤에 충돌한다 했으니까 두 물체 사이 거리가 4m였다면 만나는 위치는 A가 1m 간다면 B는 3배 더 많이 간다 했으니까 3m 가서 여기서 충돌할 거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기니디가 봅시다. 기억. 충돌 직전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는 언제나 똑같지. B가 A 3배다 맞고. 그다음 니은 F는 자 1m 가는데 1초 만에 가야 돼. 그럼 가속도가 얼마인지 우리가 찾아보자 이거지. 그러면 구간의 길이나 가속도를 아니까 그냥 그 등가속도 운동 두 번째 공식으로 시간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가속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일단은 1m를 이동하려면 얘는 1초 만에 1m 이동해야 되는 거면 1m는 2분의 1 초기 속도 0이니까 a t제곱 1초. 그러면 이제 a가 2m/s 제곱. 그러면 a 물체의 가속도가 2m/s 제곱이구나. 근데 A 물체가 질량이 3kg인데 3kg이 2로 가속되려면 힘을 곱해서 6N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니은 맞고. 이것은 충돌하는 순간 A와 B의 속력의 차이는 충돌하는 순간 A의 속력은 가속도가 2였으니까 1초 뒤에 2m/s 찍을 거고 B는 가속도가 3배 더 크다 했지. 6이니까 1초 뒤에 6m/s 찍을 거고. 그러면 속도는 B가 A의 3배다. 속력의 차이는 4m/s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니디.